이번 시간에는 222페이지예요.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여기 물권법상에 있는 소유권 취득 원인은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사유들을 여기서 그 요건과 효과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소유권 취득에 이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시효 취득입니다. 시효 취득. 취득 시효라고도 하고요. 어떻게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시효 취득, 취득 시효. 이 취득 시효에 관한 우리 민법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취득 시효와 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취득 시효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죠. 먼저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시효 취득은 이것은 245조 그 다음에 동산의 시효 취득은 246조 이렇게 각각 인정하고 있다. 이거부터 먼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중에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시효 취득 245조에 여기에 요건을 철저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 취득인 245조 규정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시효 취득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자, 먼저 취득 시효가 되는 권리. 여기에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듯이 그 외에 권리는 어떤 것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권, 가장 전형적인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 지역권인데요. 이 지역권은 우리 민법에 294조 특별 규정을 이렇게 두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 이 전세권에 관해서는 견해가 서로 대립됩니다. 견해가 나뉜다. 그 다음에 질권. 질권은 동산의 질권의 대상이 되죠. 동산.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동산 질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부동산에 관한 것은 이렇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고, 이때 점유권이나 유치권이나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시효 취득에 의해서 취득할 수가 없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시험에 잘 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분을 조심해서 알아두라.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부동산 취득 시효의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우리 민법상에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 취득, 취득 시효 요건을 이제 살펴보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점유부 시효 취득이 있다. 그래서 민법 245조 1항에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등기부 시효 취득이 있다. 이것은 민법 245조 2항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각 점유부 시효 취득의 요건은 245조 1항을 중심으로 하나씩 이해해야 되겠고, 등기부 시효 취득은 245조 2항을 요건을 하나씩 살펴봐야 된다.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교재에는 이 점유부 시효 취득과 등기부 시효 취득의 요건 중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고 있죠. 이렇게. 거기서 우리는 첫 번째는 주체는 사람이면 됩니다. 따라서 자연인, 법인 모두 되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니까
시효 취득의 대상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시효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상 객체예요.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 객체는 부동산 당연히 인정되죠. 동산 당연히 인정합니다. 전부 다 인정한다. 이렇게. 자, 그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만 조금 정리해 보면, 여기에 부동산의 시효 취득 안에서 말이죠,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도,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또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즉 일필지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 가능하다 이 말이고, 이때 그 토지 일부에 시효 취득을 하려고 그러면 분필 절차를 사전에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토지의 공유 지분도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공유 지분의 시효 취득이 되려 그러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야 된다는 것도 함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공유물 전체를 점유할 것, 이렇게요. 이런 내용들의 부동산의 대상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데, 하나만 더요. 국가 소유 토지. 자, 이것은 조심해야 될 게 일반 재산일 때만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 재산을 우리는 잡종 재산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지금은 일반 재산이라 표현하죠. 이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국유지, 국가 소유 토지는 원칙은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어떤 거냐 하면 행정재산인 경우입니다. 행정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 행정재산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게 조심할 게 있는데, 자, 만약에 잡종재산인 일반 재산이었는 당시에 개인이 여기에 있는 시효 취득의 요건을 갖추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나, 그 개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 만약에 그 일반 재산인 잡종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성격이 이렇게 전환돼 버리면, 다른 시효 취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개인은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 자, 그 이야기를 여기 교재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정리해 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점유부 시효 취득이든 등기부 시효 취득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점유부 시효 취득에서는, 여기서는 2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 시효 취득에서는 1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됩니다. 각각 이렇게 요건상. 그렇다면 이 점유 계속이라는 20년, 10년의 점유 기간이 계속된다는 것은 바로 기산점, 어느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20년, 10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산점을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즉 20년의 기산점, 10년의 기산점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칙적으로는 점유를, 당의 부동산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기산점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지금부터 과거로 이렇게 거슬러 가서 임의적 선택을 딱 해서 나 이 시점부터 지금 20년이 되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역산하여 역산, 이걸 통해서 현재로부터 과거로 역산해서 기산점을 잡는 것은 안 된다. 역산 금지.
이렇게 해요. 역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즉 시효 완성자, 즉 점유 시효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역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역산을 인정한다라는 것인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역산을 인정하느냐 하면 어떨 때 이것은 소유자 변동이 없을 때입니다. 당해 시효 취득을 하려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지금도 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과거 20년 넘도록 보니까 전부 다 갑이 소유자로 존재하고 있고 그 소유자 변동이 한 번도 없다. 소유자 변동이 없는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임의로 선택해도 무방하다. 즉 지금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산해서 어느 시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나 이 시점부터 오늘날 시효 완성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한해서만 역산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점유를 개시할 때부터 기산점으로 삼아서 지금 현재 몇 년까지 내가 점유를 했느냐를 따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24년 동안 점유를 해왔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과거 4년 전에 시효 완성했다. 이렇게 정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어느 시점, 즉 점유 개시 시점으로 찾아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점유한 기간을 정하니까 19년간 점유해왔다. 그러면 내년에 시효 완성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는다. 이걸 기산점에 관한 문제라고 하죠. 다만 만약에 이 기산점에서 우리 판례가요 2차 시효 완성 제도를 인정합니다. 1차 시효 완성이 이루어져 난 후에 만약 소유자가 그 이후에 변동되었을 때 그 소유자가 변동된 그때부터 다시 2차 시효 완성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어요. 즉 이때 2차 시효 완성에 의한 기산점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은 바로 소유자가 변동 시점부터 정하도록 합니다. 소유자가 변동 시점, 즉 소유권 등기 이전 시부터 기산점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요거까지도 같이 2차 시효 완성의 기산점은 소유자가 변동되는 그 시점부터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두 번째 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245조 1항 점유부 시효 취득의 구체적 요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교재도 이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표에 보시면 223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죠. 점유부 시효 취득. 거기에 보시면 제일 위에 표로 만들어 놨죠. 여기는 20년간 점유를 계속할 것. 소유어사로 자주 점유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당해 부동산을 점유한 점유자는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갖추면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이 인정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유의 모습이 말이죠. 20년간 점유, 자주 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로서 점유자가 존재하고 당의 부동산을 그 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에 소유자라고 등기를 이렇게 갖추면 드디어 그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게 효과입니다. 소유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여기까지가 요건이 되겠죠. 자, 여기에 20년간의 점유, 20년 동안 점유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20년간의 점유 계속. 자주 점유해야 하고 평온한 점유해야 되고 공연한 점유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 점유권 파트에서 말입니다. 점유 계속의 추정이 이루어지죠. 또 자주 점유로 추정되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로 각각 점유하고 있으면 추정이 적용되죠. 이게 인연됩니다. 이렇게 추정이 인연된다. 그러면 이 점유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점유가 20년간 계속 점유를 해왔다. 자주 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이 상태가 추정력이라는 민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추정,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점유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딱 하나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청구하여 소유권을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등기 청구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245조 1항에서 의미는 이 점유자, 이 점유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시효 완성자 이렇게 표현하죠. 시효 완성자, 취득 시효 완성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면 드디어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45조 1항에서는 바로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 점유자에게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성격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다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채권적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채권 청구권이니까 이 권리는 누구한테 행사해야 되냐 하면 상대방, 즉 등기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반드시 익혀두셔야 합니다. 이 상대방, 등기 청구권을 받게 되는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한테 하면 됩니다.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소유자한테 등기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이 진정한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소유자는 채무자가 된다. 특정되는 채무자가 되고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한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만. 점유자,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을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대해서 등기를 청구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기 앞으로 이루어져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점유자가,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청구해야 할 상대방은 바로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한테만 한다. 이 사람한테만 한다. 반드시. 자, 반드시 이 사람한테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해서 등기를 자기 앞으로 갖다 놓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때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되는 시점은 인정되는 시점,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라고 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시부터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자, 점유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
소급표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점유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자가 인정되므로 20년 전에 점유 개시한 그때부터 자기 소유물을 자기가 스스로 점유하여 그 수익을 했기 때문에 이 시효 완성자는 이렇게 소급표를 인정하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는 시효 취득자는 부당 이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생기지 않죠. 부당 이득이 아니므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시효 취득자는 20년 전부터 당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이득 취하는 것은 자기 소유물을 이득 취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도 아니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도 질 이유가 없죠.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게 바로 시효 취득자의 지위입니다. 바로 소급표 때문에 점유 개시한 20년 전부터 내 소유자가 된, 내 물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부당 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 이득으로 인한 반환 의무도 발생하지 않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내용이 바로 요건과 효과에 관한 245조 1항 점유부 시효 취득의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결국은 이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래 되겠죠. 어느 시점으로부터 점유를 계속하는 을이 있었어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이 점유가 20년간 어느 시점부터 만약에 했는데 이때가 20년이 되는 시점이다 해보세요. 예컨대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해왔다. 토지를.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점유했다. 을이. 자, 그러면 이 점유는 20년간 점유해왔고 요 시대까지. 그 다음에 자주 점유 추정, 평온한 점유 추정, 공인한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는 시효 완성자죠. 완성자. 시효 취득자 또는 점유자 되겠죠? 자, 이때 을이라는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여기에 갑이 만약에 당의 소유자라고 등기가 돼 있더라. 이 사람이 소유자이더라 하면 언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죠. 이 등기 청구권, 이 청구권이 바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리고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반드시 여기에 있는 갑한테만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자,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시효 완성자는 등기 청구권을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 진짜 소유자한테 상대방으로 삼아서 청구하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등기를 이전해 오게 되면 드디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유권자가 되는 시점은 과거 어느 시점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점유 개시다. 그러면 언제예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소유권자가 되는 시점이죠. 따라서 자기 소유물을 점유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부당이득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불법행위 문제도 이 시효 취득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 내용의 의미를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223페이지와 224페이지까지 쭉 정리해 두었습니다. 224페이지에 있는 그 하단의 기억, 점유 취득시효의 특별 요건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이게 점유부 시효 취득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문제죠. 자, 다음 시간에는 점유부 시효 취득의 요건과 효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